그들이 온다. 증권방송의 새바람, 통쾌한 시장 분석, 정확한 예측, 우리 증시의 답답함을 확 풀어줄 두 남자를 소개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대중문화와 또 경제평론을 함께하고 있는 이양료입니다. 예, 이승원입니다. 정말 재밌고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유익한 방송으로 만들어드릴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주식시장과 경제를 바라보는 새로운 시각, 이양영의 빅머니, 머니위크에서 함께하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빅머니 스페셜의 이양료입니다. 반갑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이승원입니다. 저희가 일을 시작한 것이 몇 달 안 된 것 같은데요. 벌써 이제 마무리 중 단계까지 가고 있습니다. 정말 시간 빨리 가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나이가 40이 넘어가니까요. 습관입니다. 40이라뇨. 좀 우리 35인가요? 시청자분들이 이제 점점 늘어나고 있는데 좀 솔직해지시기를 다시 한번 권장을 드리겠습니다. 뭐하는 모진이시래요? 네. 여튼요. 저희가 20편 정도 생각하고 쓰고 있는데요. 벌써 17편이고요. 앞으로 3편 더 하면 시즌3는 마무리될 예정이라는 거 일단 기억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오늘의 주제는 About Time이라는 영화를 갖고 한번 얘기해 보겠는데요. 영화 제목 자체가 중요한 건 아닙니다. 시간 여행을 하는 그런 드라마였는데요. 시간 여행, 우리 흔히 얘기해서 타임머신이라고 그러는데요. 그에 관련된 영화나 뭐 이런 거 기억나신 거 혹시 있어요? 최근에 이제 한국에서도 영화가 있었죠. 어떤 거요? 최근에 한국 영화인데 힘의 우주선이 아니고 잠수함에 들어가서 러시아 뭐 지원을 받아갖고 했던 그 영화가 김옥빈 씨가 나왔던 영화를 제가 기억을 하는데. 영화 재미없었어? 예, 재미가 없어서 제목이 기억이 안 나네요. 기억이 안 나세요? 그 말고는요? 그 말고는 지금 About Time. 최근에 본 게 또 About Time이죠. 옛날 것 중에서는? 옛날 것 중에서는 당연히 그 자동차 갖고 슝 왔다 갔다 하는 그 자동차 갖고 왔다 갔다 하는 영화가 뭐였죠? Back to the Future. 예, Back to the Future가 이제 발음이 좋잖아요, 지금. 예, 좋습니다. 마이클 제이 폭스가 나온 영화인데요. 네. 1, 2, 3가 나왔고요. 저는 마이클 제이 폭스를 형님으로 모시고 있습니다. 형님이 왜 이렇게 많으세요? 형님이 2명 있어요. 마이클 네. 제이 폭스가 있고 알파치노 큰 형님이 계시고. 그렇습니까? 정말요? 영화계에서만. 근데 마이클 제이 폭스가 그 알츠하이머인가? 네. 그게 아닌데 뭐 약간 또 병에 걸려 있어요, 그분이요. 어찌됐건 다른 얘기했고요. 그 타임 트래블링에 가는 것은 워낙 영화도 많고요. 네. 1년에 지난 2013년 기준을 보더라도요. 미국 영화라든가 드라마에서 전 세계적으로 타임 트래블링과 관련된 영화나 드라마가 100여 편이 나옵니다. 그만큼 내 안에서도 재료가 많은데 이게 뭐 물리학적으로 가능성이 있다 없다 말들이 많이 나오고 있고요. 혹시 뭐 일본 드라마 보시는 분 계실지 모르겠는데요. 일본 최고의 배우 저는 키무라 타쿠야를 생각하고 있는데요. 키무라 타쿠야가 지난 시즌에 나왔던 또 그 시간 여행과 관련된 물리학자로 나오는 또 드라마가 있는데요. 또 일본 거를 안 좋아하시는 분도 아니까 여기 거기까지 하겠고요. 왜 그럼 About Time이라는 영화 정말 사랑으로 가는 그 지금 만난 여자와 만나려고 자꾸 다시 뒷자리로 가고 결국 해피엔딩으로 끝나는 그런 영화인데요. 그 영화를 보면 어떤 생각이 들었어요? 저는 뭐 그 영화 보면서 좀 졸립다. 왜요? 저는 그런 류의 영화는 좋아하지 않습니다. 사랑이 왜 말랐군요, 당신. 저는 그거보다는 일단은 영화를 보면서 스트레스를 풀어야죠. 일단 좀 부시고 시작을 해야 저는 좋아합니다. 그래서 로보캅 얘기할 때 신나대? 네, 로보캅 얘기할 때 막 신나갖고 막 얘기했는데 머니투데이 About Time 이런 건 별로. 머니그 보낼 때 저희 자체적으로 시끄럽겠어요. 유튜브 다운 본 분이 1200명이 넘었어요. 그만큼 정말 그런 오락 단순 영화를 좋아하시는데요. 저는 그래도 썼고 우리 이승원 대표 썼지만은 많은 사람들이 이런 얘기하죠. 그때 예를 들어서 하이닉스 작년에 샀었으면 지금 작년에 샀으면 26,000원, 7,000원까지 갔었으니까요. 얼추모르게 40%, 30% 수익이 났잖아요. 그것뿐만이 아니죠. 원유가 FS에서 작년에 샀으면 50%다. 그리고 정말 그런 게 수도 없이 많아요. 요즘 보면 게임 뭐죠? 애니팡 2, 그 뭐야? 선데이 토즈. 그것도 뭐 처음 나왔으면 얼마 갔다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뭐 벌써 더블 훨씬 넘게 났으니까요.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이런 얘기하죠. 타임머신 타서 과거로 돌아갔으면 얼마나 좋겠냐 이런 생각 하잖아요. 근데 그게 덧없는 생각 아닙니까? 그렇죠. 뭐 이미 예전을 갖고 역사를 갖고 가정을 하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다라는 그런 얘기가 있듯이 뭐 과거로 가서 어쨌더라면 이런 건 자체가 뭐 부질없는 짓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갖고 말이에요. 많은 분들이 그 대신에 과거의 흐름을 보고 앞으로 미래를 예측하기 위해서 차트라는 걸 보잖아요. 주식에서 우리가 차트라는 걸 보죠. 근데 차트는 딱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그 당시에 딱 시간과 거래량밖에 안 지키는 건데요. 가격, 거래량. 가격과 거래량인데 그걸 갖고 많은 걸 예측하고 앞으로의 미래를 보려고 그러는데요. 저는 그것이 맞다 틀리다를 떠나서 너무나 합리적으로 설명하기가 원하는 쉽지 않은데 오히려 저는 주식시장에서도 타임머신, 그러니까 뒤로 돌아갈 수 있는 것에 하나를 신뢰를 들을 수 있는 것이 바로 주식시장이다. 주식시장에서 정말 과거로 여행이 가능하다. 이런 얘기를 지금 하고 싶어요. 그 영화를 보면서
약간 과장하면 눈물이 났어요. 아, 우리 시청자분들이 혹하실 것 같은데. 정말요? 주식시장에서 이 타임 트래블링이 가능하다라고 얘기하셨는데 얘를 살짝 언급해 주시죠. 응답하라 1997, 응답하라 1994 봤어요, 작년에? 아, 봤죠. 저는 응답하라 예. 1994를 보면서 저는 뭔가 다른 사람이잖아요. 네. 격이 다른 사람이잖아요. 응사응치리를 보시면서 응사를 보면서도 전 주식을 예. 생각하는데요. 그래서 당시에 제가 1994년에 우리나라 경제상이 어떤지 이걸 봤어요. 네네. 정말요? 그랬더니 우리나라 1994년에요. 1인당 국민소득이 $10,000 가는 시대입니다. 네, 그때 YS 정부인데요. YS 정부에서 글로벌화를 추진을 $10,000 했죠. 시대 막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제가 그 당시 언저리에 그 개인적인 일이 있었는데요. 그 당시에 처음으로 우리나라가 해외여행 자유가 막 물길을 네. 갑니다. 그래서 그 당시 전과 후는 신혼여행을 외국으로 가느냐 제주로 가느냐 딱 갈리는 시기가 딱 그 시기예요. 네네. 근데 재미나는 게 말이죠. 그 $10,000에 즉 갈 수가 없잖아요. 그쵸. 갈 수가 없잖아요. 갈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어떻게 가죠? 그 시대에 맞는 예. 시대에 맞는 타임머신 따라 가는 나라가 있어요. 오. 그런 걸 찾으면은 네. 과거를 안더라도 지금 현재 가서 사업을 하면 되고 그러면 주식을 하면 되죠. 지금 $10,000에 도달한 나라는 어디가 대표적일까요? 차이나 중국입니까? 중국이죠, 맞죠. 예. 그게 바로 제가 봤을 땐 어바웃 타임에 시간 여행을 가서 좀 중국으로 가면 그 당시의 경제 상황을 보면 산업도 더 크는 산업이 있고요. 그래서 비즈니스도 잘 되는 면이 있고 먹자도 잘 되고 해외여행도 잘 되고 이런 생각을 갖고 있어요. 요즘 보면 네. 많이 공부를 하셨는데 이 대표도요. 1994년에 당시에 우리나라 상황 그리고 중국의 최근의 상황 봐서 중국에서 어떤 비즈니스가 잘 될 것 같아요? 어떤 지금 게? 그 말로 드리는 것보다 여러분들에게 오늘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보고서 하나를 정확하게 좀 보셔라라는 보고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키움증권 2월 6일자 보고서인데요. 다시 한번? 예, 키움증권의 2월 6일자 전지원 애널리스트가 쓴 보고서입니다. 뭐예요, 그게? 예, 그 보고서의 내용을 보시게 되면 이제 과거 중국 시장에 대한 산업에 대한 현상이 어떻게 이제 변해가는가, 현재 우리 시장과 어떠한 변화가 있는가에 대한 조금 비교한 내용이 잘 들어있는데 13페이지, 14페이지에 보시게 되면 그 내용이 아주 정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하나만 힌트만 간단히 네. 주세요. 그 지금 중국의 도시화율이 52%에 해당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 도시화 비율 52%가 우리나라 1997년도와 상당히 유사하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케이. 그 도시화 비율이 52%에서 60%, 70%로 넘어가는 이 60%로 넘어가는 이 5년 동안 이제 어떤 분야가 가장 많은 성장을 했는가라는 걸 보게 되면 첫 번째는 주거에 대한 쪽이 엄청나게 아파트. 크게 그 성장을 했고요. 아파트 관련된 거 안에 들어가는 것도 예, 또 하나는 우리나라 이제 당시에 교통 통신에 대한 쪽이 많이 발전을 했습니다. 자동차에 대한 보급이 늘어났죠. 이동통신. 네, 맞습니다. 그리고 또 지금 보시게 되면은 이 아파트, 그 다음에 주거, 그리고 또 지금 보시게 되면 보건복지에 대한 쪽이 많이 보건복지, 늘어났습니다. 헬스케어, 네. 제약주 사면 되겠네요. 예, 우리가 이제 그럼 예를 들어보게 되면은 건설주를 볼 수가 있겠고요. 또 하나는 이 자동차 관련주, 자동차에 대한 수요가 늘어났기 때문에 자동차 관련주 중국 시장에 진출해 그래서 있는 제 생각나는데요. 그 당시에 우리나라에서는요. 주유소사 하는 사람이 떼돈 벌었거든요. 그렇죠. 주유소는 근데 중국에서 할 수가 없습니다. 카센터는? 카센터는 할 수 있습니다. 나 카센터 하고 싶은데? 예, 그거는 이제 중국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인데 중국에 가서 정말 사업적인, 주식적인 측면만 아니라 사업적인 측면을 보시더라도 중국에서 카센터 갔던, 우리 과거 한번 기억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예비군 훈련 갔다 오시는 우리 남자분들, 과거에 예비군 훈련에서 동네 지주 역할을 하셨던 분들은 전부 주유소, 그 카센터, 아니면 주유소, 사장님들이 동네 지주였죠. 그래서 그런 분야가 역시 앞으로도 잘 될 거고, 국내 주식 시장에서 보게 되면 중국 시장에 진출해 있는 중국 쪽 매출이 높은 자동차 부품 회사들이 상당히 좋을 것이다. 또 갑자기 딴 얘기인데요. 예. 그 당시에 제가 일으켰는데요. 그 당시에 좋은 기적이 사고 싶은 생각이 있었어요. 어떤 거죠? 그 당시에 수익 기적이 있었는데요. 네네. 요즘 보면 유한 킴벌리 이런 거 중국에서 그런 기적이 잘 글쎄요, 발견됐거든요. 그때는 그 중국은 조금 이제 상황이 다른데 국내 그 사이클에 대한 쪽을 놓고 본다면 디펜더. 그러니까 지금 시장 우리나라의 그 인구 사이클 구조와 중국의 인구 사이클 구조가 비슷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고령화 사회로 들어가게 되면 이제 실버형 기저귀가 이제 많이 팔릴 것이다. 그래서 유한 킴벌리의 뭐 디펜더 뭐 이런 쪽을 좀 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여하튼 네. 재밌는 얘기야. 딱 그거네요. 과거에 무리해서 후회만 하지 말고요. 네. 우리 시대의 과거를 지금 중국이나 베트남과 비교해서 그 관련된 비즈니스나 그 당시에 떴던, 예를 들어서 베트남 하면 80년대 중반 네네. 그 정도 우리가 떴던 비즈니스가 어떤 거고 그 당시에 어떤 주식이 올랐는지 그런 네. 거 찾아보면 돈을 벌 것 같네.
우리나라하고 이제 중국하고 한 차이가 15년에서 20년 사이 차이 정도라고 생각을 하시면서 베트남은 더나 더 15년이요? 네네. 그래서 거기는 뭐 한 30년 차이 나니까 지금 그 상황에서 보게 되면은 중국과 관련된 기업에서 우리가 무엇을 사야 될지 그리고 만약에 지금 비즈니스를 전개하고 계시는 분들이라면 과거 15년 전에 어떠한 비즈니스가 성장을 했는지를 보시게 되면 중국 시장에서 큰 돈을 벌 수 있는 기회를 찾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결론 내겠습니다. 우리가 네. 1년 전에 하이닉스, 1년 전에 어떤 주식 샀을 거 후회하지 마시고요. 과거로 돌아가는 여행을, 시간 여행을 중국과 베트남에 가서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빅머니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